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육친에 관계된 거, 관인 비식까지 했죠. 비는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물에 대한, 재에 대한, 재성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재성은, 조그맣게 좀 그릴게요. 요 관인비식자에서 저 일간이 이제 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 관인비식제가 우리가 쓰는 육친입니다. 분류를 할 때. 자, 그런데 이 재성은 재물제자를 써요. 이 재성은 이 재물제자를 쓰다 보니까 재물, 재산, 돈 이런 의미로 부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꼭 돈으로 연관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을 벌고 못 벌고, 이 문제는 상신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왜? 용신은 밥줄을 매고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며, 상신은, 물고기에 해당되므로, 그죠? 돈줄 매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입을 연관시키는데 재성운해가 돈을 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상신운해가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수입이 돈줄매기가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이 재성을 왜 굳이 재성이라고 하느냐? 이거 재물제자 때문에 그런데 관인비식자에서 재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를 한번 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관인비식자가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의미라 좀 복잡 난해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 복잡 난해하지만 이 재성이라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딱히 요거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재성은 관성은 일간을 압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이든 살이든. 그런데 이 재성은 내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고. 그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가서 극한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관리할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관의 관리를 받는 거죠. 근데 재성은 내가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성이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공부를 하고 그 공부된 것을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한 것을 고객을 상대하는 직장을 다니고 또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움직임 활동의 의미의 가장 최종 목적은 수입이죠. 월급을 받든 사업 재물을 벌어먹든 이 수입,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수익,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하는데 고수입을 남기고 고소득을 위하고 이런 것들을 활동을 위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하는 움직임, 사업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죠? 의리를 행위를 하거나 법조계를 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은 모든 활동은 어디로 기결된다? 결국은 수입과 기결이 돼요. 그래서 재성은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하는 행위에 대한 그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거죠. 재성이. 그죠? 마지막에 최후의 목적이 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먹는다라는 개념이죠. 공부를 해서 활동을 해서 고객을 상대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결국은 뭘 하기 위해다? 벌어먹기 위한 활동의 최종 목적 수입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활동하는 거 전부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최종 목적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돈에 대한, 수입에 대한 관념이에요. 수입. 그죠? 수입의 관념이다. 이 수입의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재성도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어요. 정표로 나눠주는데, 편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벌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는데, 배로다가 그물을 쫙 쳐서 고기를 잡는,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한 행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물건을 사다가 마진을 남겨서 팔아먹는, 또는 어떤 제조업을 해서 많이 만들어서 재료비에 비해서 많이 남기는.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료, 이런저런 재료를 사다가 놓고 그거 다 만들었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짜리인데 얼마만큼 남느냐, 이런 이 관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관념, 돈을 내가 수입을 내는데 그냥 뭐 한 달치 두 달치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좀 많이씩, 그러니까 비고정 수입이면서 사업 재물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편재를 월지해서 편재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경우 이 사업적인 재물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의 폭이 넓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벌고 싶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또 나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편재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버는 데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양이 안 찬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벌더라도 하다못해 예가 장사라도 한다는 거죠. 요 편재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돈이라는 개념이, 수입이라는 개념이 돈에 대해서 좀 통이 커요. 뭐 특징에 대해서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수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입이라는 것이 큰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갖고 있어도 사업가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지금은 좀 보기 드물지만 역전해서 껌 한 박스를 사다가 한 통씩 팔아서 먹는 사람도 이것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개념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에 보면 그래도 직장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죠? 내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하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떡볶이 장사를 하거나 미약갈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내거나, 또는 뭐 여유가 있으면 큰 어떤 거를 맡아서 하는 하청업을 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 기업을 운영하는, 이게 전부 다 편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재는 위험성이 있죠. 내가 투자한 돈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다? 돈을 투자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편재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먹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편재다. 그러니까 고정 수입은 아니죠. 그래서 돈 벌 때 왕창 벌지만 나갈 땐 또 왕창 나가기도 하고, 막 이 등락의 폭이 굉장히 높다. 편재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 사람 개념이, 관념이, 편재적 관념이 있으면 그냥 조금씩 버는 거에 대한 양이 안 차서 좀 왕창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편재적인 게 작용을 하면 사업적인 재물도 있지만 또 투기, 도름, 그죠? 주식, 경매, 뭐 이런 쪽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위험성을 감소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론 통이 크긴 크죠. 그렇지만 이득 없는 곳에는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것입니다. 편재는. 정제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이것이 이거 얼마 쪼개서 가계부를 쫙 정리를 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 300을 번다 그러면 이건 얼마, 뭐 학원비, 무슨 비, 식비 뭐 이런 거 쫙 대놔갖고 요렇게 해서 쪼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편재라는 것은 고깃배가 그물 고기를 잡지만, 정제라는 것은 이 양식장에 가다 놓고 요만큼씩 항상 떠내는 거죠. 낚싯대로 고기 잡으려는 거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제라는 것은 고정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한 달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정제를 월제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잔돈까지 세세하게 치밀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편제는 어떻게 되죠? 두리둥실 크게 큰 걸 본다는 거죠. 어차피 정제나 편제나 숫자의 개념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옷가게에 있을 때 편재 개념은 앞에 디스플레이를 전시를 잘해요. 그런데 정제는 옷장 정리를 잘한다. 세상까지. 그래서 가정주부가 그 집에 딱 들어가면 편재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정제하고 갖고 계신 분들하고 금방 표시가 나요. 편재는 왠지 좀 어수선해요. 근데 어디에 뭔가 있나는 금방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정제는 참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착 정리가 돼 있어요. 정갈하죠. 깔끔하고 심플하고. 근데 편재는 좀 대충 해요. 대충. 그렇다고 막 더럽다는 건 아닌데 어수선해요. 그런데 어디에 뭔가 있는지 잘 알아요. 이 정제와 편재의 개념 차이입니다. 그것이 수입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는 돈 많이 벌어서 막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계부는 잘 안 써요. 근데 정제는 한 달 수입이 얼마 들어오면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착착착 나눠서 어떻게 써야 되니까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을 좀 세심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잔돈에 집착을 해요. 근데 편재들은 그게 아니죠. 그냥 왕창왕창 쓰고 왕창왕창 벌 거니까 쓰고 이런 짠돈에 그냥 미련을 안 두죠. 물론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자, 그런 관념이에요. 그것이 수입하고 연관돼서 편재를 갖고 있으면 어떤 개념이냐. 자꾸 이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제를 가면 그래도 고정 수입이 쭉 매달 얼마씩 그래도 들어와야 된다. 그 돈이 크든 작든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개념이, 이 관념, 수입에 대한 관념이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편재를 갖고 있느냐, 정제를 갖고 있느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정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남자가 밖에 생활할 때 좀 피곤합니다. 그죠? 용돈 얼마야? 그래갖고 그 안에서 쪼개서야지 막 한두 큰 돈 무통이 나가면 이거 왜 그래?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제들이 작은 돈에는 굉장히 이제가 밝은데 만약에 돈이 막 5천만 원, 뭐 1억 올라가잖아요. 몇천만 원 단위는 이 머리도 개념이 안 돌아가요.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뭐 10,000원, 20,000원 더 쓰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게 정제적 개념이에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짐이에요. 짐. 어떤 짐이냐면 이 짐이죠. 짐이라는 것이 나눠지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죠? 재물을 갖고 있어. 집을 갖고 있고 가게를 갖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게를 갖고 있으면 가게를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가게라는 것은 나 운영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종업원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대상, 내 가게를 관리하고 기업을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하고요.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짐에 해당되는 거죠. 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어떤 그죠? 업체죠, 업체. 업체라는 것은 내가 식당을 한다고 식당은 내가 운영하잖아요. 그죠? 모든 세부터 시작해서 뭐 자재비, 식비, 뭐 공과금, 인건비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짓고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 운영하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식당을 이끌고 가고 내가 기업을 이끌고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업체를 막 만들어서 끌고 갈 때 그래서 짐이라는 개념이 가져요. 그 짐이 너무 무거우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럼 부도가 납니다. 자, 요런 개념이 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1차로. 그 다음에 업체라는, 그러니까 내가 업체를 운영하는 게 1차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양이 들어가요. 부양. 내가 이 짐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는 가게를 운영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부양의 의무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 부양 때문에 일간 기준에서 남녀 공이 재성이 뭐가 돼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그러면 재성이 여자는 같은 음양이 남자와 여자는 아버지가 음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제가 아버지입니다. 정제가. 근데 남자는 똑같은 남자잖아요. 근데 편제가 아버지예요.
이 부양이라는 의미 때문에 재성은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죠? 재성이라는 걸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벌어와서 음식을 마련해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부모가 늙으면 내가 부양해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변마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관성으로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관성은 아니죠. 물론 어렸을 적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과 이런 걸 통제하는 것이 아버지는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자식이 아버지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성장할 때 기여를 했고 나를 가르쳐놨고 키워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이 재성이 아버지다. 아버지. 남자 여자 공이 아버지입니다. 그죠? 정편은 다르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부인이 일간 기준에 부인이 이게 정제예요. 부인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를 하지만 내가 나한테 결혼했으니까 와서 자식을 낳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부인이에요. 관리하고 내가 돈을 벌어다 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양의 의무죠. 요게 부인이 그래서 남자한테 여자가 정제가 부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인에. 그래서 내가 부양의 의무 때문에 부인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죠? 재성이 아버지이지만 남자는 재성이 아버지와 부인이 같이 겸용돼 있어요. 그래서 육식마크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여자는 시집 가면 시아버지와 레벨이 같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부인 결혼하면 부인은 가정인데 내가 짊어질 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요즘에는 뭐 젊은 새들이라 맞벌이 뭐 이렇게 하고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현재 시대에 와서 변하는 과정이고 그래도 남자는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부인에 해당된다. 또 여자도 다 여자가 남편이 남자 같은 게 부인이 되지만 여자는 요 재성이 뭐냐면 관성이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관성을 생겼잖아요. 그 내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 시댁이 재성입니다. 그래서 왜 재성을 들어가냐? 처음에는 시집을 가면 거기에서 다 가르치고 시댁화돼서 거기에서 이제 뭐 교육이니 뭐 그 가정에 시댁에 이제 맞춰가잖아요. 그죠? 요즘은 워낙에 뭐 독립된 세대들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옛날엔 대가족이었다고요. 시집을 가면 거기 어떤 시댁의 문화를 다 배우고 살림살이 배우고 음식 문화, 생활 문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습득을 해서 시댁과 어떤 이렇게 동질화되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좀 지금은 이제 신세들 다 각자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시자는 남편의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부모들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남편의 부모니까 내가 결국은 시댁도 내가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이라는 의무 때문에 여기가 재성이 들어간다. 시댁에. 근데 사실은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가 관살이에요. 왜? 나중에 내가 거기 나를 갖다가 부양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케어를 해주고.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며느리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 재성은 내가 관리해야 될 관계다 이거죠. 아까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가게를 운영할 때 종업원도 내가 이끌어가고 운영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 내가 사업을 성공하면 종업도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 주고 뭐 잘 일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 또한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크지만 나중에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고 부인도 내가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시댁도 또한 여자 입장에서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부양이라는 의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짐이다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좀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 최종 목적, 활동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다. 그죠? 목적이 다 그 활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입에 대한 관념이다. 내가 사업자를 벌 것이냐, 아니면 고정 수입을 원할 것이냐. 이런 개념이죠. 세 번째는 내가 부양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그렇게 해서 업체를 운영하든 그것도 내가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가족들도 또한 내가 부양해야 될 이게 있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재성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냐, 음식과 연관이 있어요. 음식. 왜?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왜 버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잘 먹는다는 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 먹고는 못 살아요. 근데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거나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재료 사서 만들어 먹어도 되고, 식당 가서 사 먹어도 되고. 그렇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재라는 것이. 그게 재성이 이 음식과 연관이 돼 있어요. 물론 식인상과도 마찬가지긴, 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식은 뭐라는 거죠? 식은 이렇게 답식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벌어먹고 살기 위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그 움직여서 번 돈으로 무엇을 먹을까는 재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제를 갖고 계시잖아요. 편제. 일간과 같은 오행인데, 재성인데, 내가 관리한 대상인데, 편제를 갖고 있으면, 편제라는 것은 식도락계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하여간 맛집이라는 맛집 다 댕겨요. 그리고 음식도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조미료 좀 섞여야 됩니다. 편제가 들어가면. 그래, 맛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맛있게 한다고 다 찾아가서 먹어요. 이게 편제적 개념이에요. 편제적 개념. 그러니까 음식은 맛도 있어야지만 비주얼도 좋고, 화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이 정제적 개념은 정제를 갖고 있잖아요. 정제를 갖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화려하고 막 여러 가지 들어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음식 맛의 고유의 맛을 즐기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삼계탕에다가 막 삼과 게 집어넣고 딱 그 맛이 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젓갈 같은 거 하나 딱 있으면 그거 맛. 아, 새우젓은 이래야 돼. 이런 거. 또 뭐, 전라도 흑산들인데 홍어 있잖아요. 홍어 삭히는데 얼마큼 삭히고 막 이런 거. 홍어는 이게 최고지 막 이러면서. 그 본연의 맛을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는 조미료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음식 막 그대로 묵은지로 지진다. 그 맛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제가 깔끔하죠. 여러 가지로. 어떤 이 음식과 연결돼서. 그래서 아버지가 재성인 이유가 아버지가 활동해서 음식 먹을 거를 벌어 와야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성이에요. 왜? 먹을 걸 벌어온 식량을 대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재성이, 음식과 연계되기 때문에 재가 편제다, 정제다, 이렇게 나눴을 때 편제적인 식당을 딱 가면요. 음식이 막 화려해요. 근데 정제 가면 강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렁 쌈밥 같은 거 하면은 반찬 깍두기 김치 나오잖아요. 딱 요렇게 정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편제는 어떤 스타일이다? 한식, 잔정식처럼 막 꽉 해서 막, 기사식당 가면 보통 15가지 나오잖아요. 12첩, 15첩, 18첩 나오잖아요. 요게 편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순대국밥 딱 그런 김치깍두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 정제 스타일이에요. 왜? 순대 그 맛, 그거만 딱 나와야 되거든. 그 깍두기만 딱 먹게끔. 그렇죠? 해장국집에 그런 게 많잖아요. 딱 그 맛을 즐기는 것이 정제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재성을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돈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재성의 관념이 꼭 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과 지치 돈을 번다 나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 왜 정자를 붙였냐? 그죠? 바를 정자에다 재물제자 아니에요, 그죠? 왜 정제? 바른 재물이라 그죠? 바른 재물. 이건 뭐냐면 내 재산이에요.
내가 일해서 벌어놓은 돈. 그 정제는 한 달 월급이 딱딱 들어와야 되죠. 한 달 동안 일한 데 대가니까. 그 내가 벌어놓은 돈이에요. 그 정제가 맞는다 그러면 내 돈이 재산이 지출이에요. 정제는 개념은, 그죠? 정제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는 월급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버는 내 재산이 정제, 바른 재물, 그죠? 노력해서 번 돈,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씀씀이가 굉장히 좀 아껴 쓰는, 그죠? 돈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은 이런 관계입니다, 정제는. 그죠? 근데 편제는 왜 편제냐? 편된 재물이잖아요, 편된 재물. 편제는 편된 재물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이에요. 근데 정제는 절대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은, 확실한 거 아니면 투자를 잘 안 해요. 저기 확실하다 할 땐 투자해요. 근데 편제는요, 이거는 50대 50, 51대 49만 돼도, 1%만 돼도 투자를 합니다. 위험성이 49%예요. 51%는 좋은 거고. 그래도 편제는 투자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는 편제는 합니다. 이게 편제와 정제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편제와 정제적 개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두리둥실하지만 어떤 수입을 내는 데는 확실한 재주가 있어요.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편제는 공간 관리를 잘해요. 공간 관리.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적에 이 공간, 3차원적 공간, 입체적인 시각에서 어떤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학교에서 IQ 검사할 때 전부 다 입체적인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IQ가 높다는 건 입체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는 거죠. 평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의 시작이 어떻게 흘러갈 때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중간에 위험 요소가 뭐가 있고 이게 어떤 변수가 뭐가 있는 이것까지 계산해서 편제는 그 흐름을 구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늘 말씀드렸지만 축구 선수는 공간 개념이 뛰어나야 돼요.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와 공간 관리의 개념. 그죠? 내가 저 선수한테 패스할 때 저 속도면 내가 공이 갔을 때 이 선수가 만났을 때 이런 패스의 개념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편제적 개념이 어떤 사업 기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제적 개념은 좀 좁은 틈새를 갖다가 생각하고 이렇게 딱 2차원적인 평면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평면적인 게. 그래서 좀 세밀한 거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와 탁구 선수를 비교하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와 편제의 차이점은 어떤 그런 개념, 돈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관리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정제는 남자한테 부인이라고 그러고 편제는 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제는 내게 어떤 자산으로 생각하지만 정제는 언제든지 어떤 그 자산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거리가 있는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물론 편제가 가운데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또 서로 정도 깊고. 그렇지만 개념은 그런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재성이 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재성에 대한 부분. 그런 것까지 일일이는 좀 그렇고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재물적 감각, 그러니까 어떤 수입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 직장 생활을 해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해야 돼,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월제 정제가 있으면요 타고난 재성이 있잖아요. 고정 수입을 하니까 그 설사 상관이 있더라도 고정 수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정 수입이 안 들어오면 불안을 좀 느껴요. 근데 편제가 거기서 조금 여유롭죠. 하지만 계속 돈을 못 벌으면 안 되니까. 이 정제, 편제적 개념을 이 정도 선에서 아우터런을 잡으면 재성이 뭐다. 물론 사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거기에 대한 그 통변 과정에서는 조금씩 좀 변화를 좀 주긴 하지만 이 재성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재성을 돈 수입에 대한
관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득은 상신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상신으로 해서 돈을 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운이 왔다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어려운 부분, 짊어져야 할 짐이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돈도 벌으면 돈이 벌어져서 돈을 관리할 책임도 주어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돈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만큼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릇은 요만한데 요만한 돈을 관리가 된다? 안 되는 거죠. 다 셉니다. 이런 개념이 재성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요 관인 비를 뺀 식재까지는 했으니까 여기에서 잘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사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좀 익혀 놓으시면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사주 공부에 성학을 바라면서 또 우리 채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